네, 주간 전략 마켓 온입니다. 물론 주간 전략은 아침 개장 초반에 세워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이 열리는 분위기를 봐서 정확히 다시 한번 진단하기 때문에 오후장에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는데요.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센터의 곽지문 센터장, 그다음에 와우넷의 명성욱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곽지문 센터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방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지부진하다 이야기도 하고 답답하다는 이야기도 인이 밝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답답합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그 시장에 가장 답답한 면은 결국 유럽이고 현재는 스페인이고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이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전 세계의 위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그 몸을 좀 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결정된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제 마음이고, 따라서, 외국인들 최근 3일 동안 한국 시장 팔고 있는데, 그런 연유 때문에 팔고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이번 주가 지나면서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매수에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좀 강력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까지는 좀 조정 보이지만 수급상으로 볼 때 다음 주부터는 조금 살아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죠. 중국도 안 좋다, 유럽도 안 좋다, 미국도 안 좋다 그러는데, 경기 전망들이 좀 안 좋다는 쪽으로 본문을 이루고 있는데, 저의 이제 경험상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되게 이제 바닥을 찍는 시점이더라 하는 것이고, 오늘 아침, 주말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소비 심리 지수가 좀 많이 좋게 해놨지 않습니까? 소비 심리의 그 개선이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후행적으로 좀, 경기 지표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워낙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8월달, 9월달 너무 안 좋아서 10월, 11월, 12월 가면서 점점 좋아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너무 경제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라.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관적으로 너무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장은 답답한 답보입니다. 이 9월 중순경부터 10월 초반까지는 2000포인트를 안착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도가 지금은 조금 불발된 것 같고요. 1900포인트 초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명성욱 전문가님, 이 1900포인트에서 다시 또 방향을 타진하게 됩니까? 아니면 한 단계 또 내려가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으로 보면은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어려운 이런 국면입니다. 이번 주 지금 오늘 첫 거래일 되면서 또 시장이 좀 힘겨운 이런 모습인데, 이번 주까지 지수는 4주차 지금 코스피 시장이 조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이 3주차 조정째에 4주차 조정째, 이번 주가 참 5주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이 아주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급냉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은 지금 계속 나오는 그 글로벌 시장 전반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지금 심화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곽지문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는 어김없이 또 기회가 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장세를 보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런 시각이 많이 팽배하면서 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동행하기보다는 선 반영된다라는 이런 판단이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장 전체 기조, 특히 이제 대형주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지금 부담감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1900포인트대 초반이면은 조정은 좀 거의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키는 외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기관은 환매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금주에 좀 반전의 모습,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은 1900 초반대를 기점으로 해서 안정세를 찾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을 내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논하는 바, 시장에서 항상 그 지수보다는 종목,
뭐 이 지수 관련 대형주는 둔화되는 모습이고 반면에 이제 중소형 개별주가 또 시세를 내는데 이 중소형 개별주가 또 무던히 다 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중소형 개별주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것인지 소위 얘기하는 그 저성장에서 돌파하기 위한 신성장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인지 아니면은 성장성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기반한 것인지 이 곽지면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냐 성장성이냐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지금 실적을 볼 만한 시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다. 3분기 실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은 이미 실적 쪽은 좀 포기를 한 듯합니다. 실적이 뭐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매도할 것도 아니고 또 좋게 나온다고 해서 매수할 만한 그런 명분도 없다. 지금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성장성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이제 모바일 쪽에서 어떤 이제 탈출을 찾은 것 같습니다. 모바일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래서 최근에 모바일 쪽의 어떤 흐름들이 마치 10년 전에요. 2000년도, 99년도에 이 그 인터넷과 휴대폰이 생겼을 때 그때 시작됐던 IT 버블 그거 정도는 아직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재현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이고 실질적으로도 이 모바일이 새로운 그 경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면서 좀 이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뭐 결제주라든가 게임주 뭐 이런 쪽에 종목들이 좀 먼저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그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카톡이라는 데가 SNS의 플랫폼으로 이제 처음 나왔는데 뭐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길게 보면서 꾸준하게 좀 연구하고 관찰하자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소프트한 컨텐츠 관련주들, 모바일, 뭐 이 디바이스, 뭐 장치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게임과 그걸 또 결제하기 위한 결제 관련주들, 뭐 이렇게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명성욱 전문가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시세가 이미 많이 분출이 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화장품? 이런 것도 많이 시세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좋은 건 이제 귀에 익숙해서 대부분 다 들었는데, 다음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계속 그냥, 올라가는 주식들만 또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할 것인지, 편협되게. 어떻게 또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 대형주가 좀 힘겨운 이런 흐름을 보이고, 개별주들이 아주, 고공행진을 한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또 그 신조어가 나왔죠. 바카라라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이제 바이오라든지 또는 카지노, 그리고 뭐, 방송에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뭐 딴따라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신조어가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그 신조어가 나올 때 보면은 주가가 사실은 양껏 올라갔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가령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우리가 이제 전차군단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조어가 나온 이후에, 사실 이 전차군단의 흐름은, 바로 빠지지는 않았지만, 시세를 준 것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적은 시세 수준만 나왔습니다. 그 신조어가 나온 이후에.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은어가 나오더라도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경계감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관점이고요.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화장품 관련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결제라든지 기타 뭐 굉장히 많은 지금 테마가 형성되면서 시장이 아주 코스닥 일변도의 종목군들이 전개되는데 선별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좀 길게 보는 이런 투자는 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뭐 말하기 좀 어렵지만,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 중에, 지나치게 지금 많이 빠진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팽배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는 항상 선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 쪽에도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개별 종목은 좀 경계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매매 감각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뭐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른다라는 이런 말처럼 적절히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코스닥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경계감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의 주간 전략을 포함해서 오늘 출연을 못하신 두 분의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주간 전략 마켓 온 시간에 네 분이 나오시는데요. 네 분의 전문가의 주간 전략을 이제 합해가지고 화면으로 정리했으니까 함께 보고 가실까요? 자, 곽지문 전문가 오늘 나오셨지만 대형주 약세,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이번 주에 주간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명성욱 전문가는 중국의 정권 이양과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한다. 이번 주에 중국의 GDP도 3분기 GDP도 예정되어 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부양책이 오히려 시장에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권정호 전문가와 이무학 전문가인데요. 권정호 전문가는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호전이 되고 낙폭이 큰 종목들의 단기 매수는 유효하다. 이렇게 주간 전략 주셨고요. 이무학 전문가는 헬스케어 중심의 중소형 종목 장세를 기대한다라고 주간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무학 전문가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헬스케어, 이 바이오도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좀 받쳐지지 못하는 종목은 네. 또 낙폭이 크고요. 오늘은 예. 제약은 또 강하고요. 어디에다가 이거 초점 맞춰야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이제 모든 업종들은 이제 통틀어서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중심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 활발한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의 과열을 경계하자는 목소리와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의 이제 실적 호전주를 낙폭 과대주로 이제 슬슬 매수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잠깐 미국 시장의 예를 들어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이 강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9월에 8월 달에 3.2%, 우리 9월 달에 3.1%가 상승하면서 미국 주요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상승률을 모두 일단 좀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러셀 2000 종목 중에서 연초 이후 상승률이 100% 이상, 2배 이상 오른 종목들을 보니까 8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82개 중에서 헬스케어 종목이 32개, 약 한 40%가량을 헬스케어 종목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이 16개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상승률 탑10 안에 드는 종목 중에 7개 종목이 헬스케어 업종이었다는 것에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정부 규제에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국민적인 관심이 계속 증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둔 정책적인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헬스케어 업종들이 5년 만에 지금 유례없는 호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꺾이지 않는 한 이러한 그 시장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종목군을 뭐 굳이 세 분야에서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 섹터별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를 이렇게 구분 지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단 실적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특히나 지금 실적과 모멘텀과 퍼널리로는 다른 기타 업종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실적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는 성장성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고 3분기보다 4분기 실적, 그 구체적인 액면상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성장성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 앞으로는 당분간 좀 상승 랠리를 좀 즐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이브 리서치의 이무학 대표의 주간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과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호, 곽지문 전문가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장세,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주간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렇게 계속 오늘처럼 또 아까 이무학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제약 쪽, 일전 쪽이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모바일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뭐, 게임 관련주? 오래 주식이 더 부각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제 계속 시세가 순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543인데, 지금 이제 533이거든요. 고점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서, 여기가 이제 그 코스닥의 고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네, 550포인트라는 것이 한 4년 정도 고점이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고점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오늘까지는 고점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까지 쭉 그 코스닥의 고점을 만들었던 것은 기관들의 매도였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기관들이 코스닥을 한 32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고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고, 기관이 확실하게 매도할 때 이때 이제 눈치채고 좀 코스닥 급등주들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업종별 종목별로 볼 때 또 이제 테마별로 볼 때에 어느 쪽이 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모바일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세는 계속 순환을 합니다. 이제 그 이무학 전문가 바이오도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는 지난 주말엔 줄기세포 쪽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이 확실한 성장 업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년 사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모바일 쪽도 이제 결제가 좀 강합니다만은 이제 게임도 있고 또 쇼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모바일이.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좀 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쪽에 저는 이제 모바일을 좀 더 좀 중요하게 보는데, 모바일 서비스 쪽으로 좀, 집중해보자,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지문 전문가의 시장 주간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 마무리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명성욱 전문가님. 이 중국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오늘 보니까 중국 CPI 9월달 CPI가 1.9%, 이번 주에는 또 3분기 GDP 성장률 나오지 않습니까? 부양책이 좀 나올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부양책이 나올 시점이 지금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지금 지나가는 거지만 유럽의 양적 완화, 미국의 제3차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의 또 부양책. 그래서 이제 선진 시장은 지금 부양책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거의 또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신흥국에서는 지금 부양책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11월 8일 날 중국의 이제 정권 이완과 더불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대적인 부양책이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중국의 각 성별로는 사실은 많은 부양책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 이완과 더불어서 이 강력한 부양책이 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주가가 어떤 시장 현안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호황제에 동행하면서 움직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큰 테두리에선 선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대형주 시장이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많은 종목군들을 보면은 낙폭이 지나치게 좀 심화된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심적 위축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리는데, 이런 대형주들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종목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모바일 게임의 이런 열풍 속에서 온라인 게임인 NC소프트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이런 모습입니다. 신작 게임이 지금 길드워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럽이나 북미에서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2, 4분기 적자, 그리고 3, 4분기 조금 개선, 4, 4분기 호전,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 업종 대표주 전반에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또 NC소프트도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일단은 쭉 이야기하시다가 종목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간 전략 마켓 온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 센터의 곽지문 센터장, 와우넷의 명성욱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